저는 1993년도에 창립한 녹색교통운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송상석이라고 합니다. 그 녹색교통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보듯이 친환경적인 교통, 사람을 위한 교통, 형평성 있는 교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고요. 주로 하는 사업들은 이제 친환경 교통 활성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같은 형평성 있는 교통의 활성화. 추가적으로 이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정을 지원하는 교통사고 유전력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소차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전기차, 수소차도 중요하지만요, 자전거나 보행과 같은 교통을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에서도 사실은 전기차, 수소차를 100% 보급한다 이런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교통 수요 관리 정책도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보통 NDC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총 450만 대입니다. 그 중에서 산업용, 예를 들면 트럭이라든지 버스나 화물차 같은 이런 차종들에 대해서 50만 대를 우선적으로 전환한다, 이런 계획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 통계로 보면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9,800만 톤 정도가 이제 총 도로 수송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에서 발생이 되고요. 전체 배출량에서는 한 13.7% 정도가 도로 운송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한 23%로 가장 많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한 11% 정도가 자동차에서 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월 28일 날 발표된 한국형 누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이었던 10월 18일 날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그것들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판 누딜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짧게는 2030년까지 이제 총 450만 대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누적 보급되어 있던 한 25만 대 수준에서 올 한 해만 총 한 44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한다. 더불어서 이제 그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노후 경유차를 이제 폐차했을 때 조기 폐차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친환경차를 구입했을 때에 구입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 수소차로 모두 바꾸면 이제 수송 부분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을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그 전기하고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차에서 쓰는 전기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에서 만든다 라고 하면 실제로 자동차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0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석탄 화력을 통해서 이제 배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소의 경우도 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수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탄과 같은 가스에서 추출하는 수소가 있을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실제로 전기수소차 보급과 함께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같이 가야지만 진정한 친환경차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매우 중요한 게 이제 충전 인프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계획에 보면 올해 이제 총 44만 대의 전기수소차를 보급한다와 함께 총 16만 기의 전기충전소, 그 다음에 총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확충한다, 이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교통 수단에서 다른 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사실은 대중교통일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이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면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부산 경남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이 보급이 많은 곳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승용차 이용이 대중교통 이용률의 한 2배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이제 개인용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요청하거나 권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에 이제 대중교통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서비스가 높아지려면 서울에서 하고 있는 버스 전용 차로, 중앙버스 전용 차로 같은 대중교통 우선 체계 같은 것들을 같이 확립되어야지만 대중교통 활성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주요 핵심 내용은 친환경 교통으로의 전환입니다.
거기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한 에너지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교통수단 이용을 관리하고 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교통 수요 관리라고 하는데 현재 목표로 보면 교통 수요 관리를 통해서 2018년 대비 승용차 교통량을 20% 줄인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에너지 사용을 줄인 상태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탄소 중립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우리가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전 세계 많은 시민 또는 국민들이 이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서 계속 얘기했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측면도 있고 나부터 실천하는 과제로 놓고 보면 대중교통수단을 평상시에 이용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자전거 보행이라고 하는 것이 선진적인 사례들로 볼 때 아주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제는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경우를 보면 독일의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교육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생각을 해보면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얼마나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몸에 체득이 되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운전자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전거를 탔을 때의 서로 간의 약속, 내가 운전자가 되더라도 상대편 이제 자전거 운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친환경 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으로는 이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들, 국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결코 이걸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개인교통수단을 가능한 줄이고 또 이왕이면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적인 전환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